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 주간의 굵직한 뉴스들을 뒷북으로 전해드리는 위클리 뒷북 뉴스입니다. 12월 2주차는 어떤 뉴스들이 이슈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주간 주식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3,000포인트 다시 돌파했죠. 금요일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3,000포인트 이상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타 법인은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대량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번 주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와는 정반대되는 매매 주체를 보여줍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나머지들은 관망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환율은 1181.5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저번 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176원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금요일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 볼게요. 화면 보시는 6가지 뉴스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주 내마녀의 날이 있었고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자꾸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중국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하나씩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넷마블, 포스코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3개월마다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상품을 마녀로 비유하면서 내 마녀가 만기일에 만났다라고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물과 옵션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하튼 내 마녀의 날에는 마녀처럼 심술이 많아서 변동성이 심해진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은 12월 9일 카카오페이의 3분봉 차트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 있었던 목요일이죠. 분명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갈 때 주가는 21만 4,50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10분 사이에 주가가 6,000원 하락해서 종가는 20만 8,500원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3시 19분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은 10분 동안 거래도 하지 못하고 주당 6,000원 고스란히 하락을 맞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내 마녀의 날에는 청산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 대거 나오는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동시호가 10분 타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렇게 대량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면 지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 내 마녀의 날에는 변동폭이 심하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내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을 외국인들이 계속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선물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지금 3,000포인트인데 내년 3월에 코스피가 3,300포인트가 된다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물을 매수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 한국 증시의 기대를 조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낼 모양인가 본데요. 현재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라고 합니다. 목표가 2%인데 2배 이상 물가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돈을 푸는 것을 이제라도 끝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달까지는 매달 1200억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었다가 지난달부터는 150억 달러를 줄여서 풀고 있습니다. 그 줄이는 폭을 2배 많은 300억 달러씩 줄여서 내년 3월에는 완전히 테이퍼링을 끝내는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그 다음은 낮은 금리를 약간 인상하는 순서가 오겠죠. 그래서 미국이 내년 금리를 봄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다음 주 14일과 15일에 FOMC가 개최되니까요. 아마 그 회의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결정에 따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상관하지 않고 전고점 경신하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FOMC에서 이번 주 뉴스 수준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옆나라 중국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미국 영향도 많이 받지만 중국 영향도 많이 받고 있죠.
이번 주 중국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하나씩 나왔는데요. 일단 호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중국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행이 의무로 보유를 해야 되는 돈 중 0.5%만큼은 더 빌려줄 수 있게 해준 것인데요. 이 0.5%로 공급되는 돈이 223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준율 인하를 결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때마다 우리나라 주가는 올랐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준율을 인하하고 약 10주 뒤에 어느 정도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가 부양되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시장도 같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악재인데요. 결국 헝다그룹은 디폴트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너네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제한적 디폴트 등급을 부여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헝다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헝다가 이대로 파산한다면 중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헝다의 협력업체만 8,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준율까지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입장인데요. 이 헝다 사태도 어떻게든 개입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국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최소한의 사업은 유지하는 정도로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모았는데요. 지준율 인하라는 호재와 헝다 디폴트라는 악재가 같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 주 중국 증시는 호재에만 반응하면서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헝다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온 리스크였으므로 시장에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뉴스는 약 1년 동안 반도체는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틀리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금년 여름부터 반도체 가격이 하락 사이클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등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디램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점 대비 40%까지 하락한 다음 약 4%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디램 수요가 30%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서버를 증설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미국이 앞서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봄이 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최근 반도체 업종 전체가 반등 분위기이죠. 화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약 한 달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반등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넷마블입니다. 사실 넷마블은 요즘 본업인 게임보다 투자로 더 많이 이슈를 받고 있죠. 이번 주에는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의 자녀 지분까지 전량 처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에 투자해서 약 1조 원의 차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1조 원을 벌었다는 넷마블의 주가는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그러므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본업으로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카카오뱅크뿐만 아니죠. 올해 카카오 게임즈로도 약 2천억 원 차익을 남겼고요. 그리고 하이브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지분을 정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웬만한 창투사들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게임주의 화두가 신작 게임의 성공이 아닙니다. NFT, 메타버스, 그리고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 세 가지가 게임주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이걸 최근에 가장 잘 버무린 회사가 위메이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약 4배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넷마블도 본업인 게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본업에서도 성과가 나와서 주가에 반영되어 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포스코입니다. 저번 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금요일에 지주사로 전환하고 철강 사업은 물적 분할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이사회는 통과했지만 확정은 아닌데요.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70% 이상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철강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것은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적 분할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물적 분할된 철강 사업을 상장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상장 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장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주주들이 신뢰를 해줄지가 관건인데요. 금요일에 이 뉴스가 나오고 포스코는 주가가 약 4.6%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물적 분할로 잘 나가는 사업을 분할시키면서 상장을 시키는 사례가 많다 보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물적 분할에 물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포스코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물적 분할이 되었다는 것에만 반응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약속만 끝까지 유지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뉴스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외국인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반도체 봄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페이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번 주에 많이 담은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LX 세미콘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 주가가 27%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이번 주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알테오젠도 17%나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주식 심리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남에게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매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시작해 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을 언제 사시더라도 빨간불이 늘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하락장일 때는 종목들이 대부분 파랗게 되어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8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셨을 텐데 6만원대까지 하락하면서 파란색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고통으로 거의 1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물을 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물을 타다 보니 어느새 주가가 본전에 온 겁니다. 이때 강하게 팔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특히 빨간색이 3, 4%만 찍어도 지금 팔지 않으면 또 영원히 파란 나라에 갇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버티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본전 가격에 오면 매도를 하는 것을 본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본절이 하고 싶다면 딱 반만 팔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심리 싸움입니다. 내가 반을 팔고 반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갔다면 비쌀 때 한 방에 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을 남겼으니까 그 반은 비싸게 팔 수 있구나라고 좋아하시면 됩니다. 또 반을 남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긴 반으로 아래에서 물을 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주식 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전주나 망해가는 회사만 아니라면 어차피 결국 주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물만 타도 결국에는 내 평단가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이 너무 하고 싶을 때는 50%만 팔아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말에도 뒷북 뉴스로 다시 만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